네,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념식 5.18 민주광장 앞에서 열렸는데요. 민주광장, 전남도청, 옛날 전남도청 바로 앞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념식이 열린 것은 5.18 이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난 뒤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의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어떤 내용과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기념사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 5.18 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의미를 설명을 했죠. 네. 이제 광장, 그 도청 앞 광장이 사실 광주에서 5일 동안의 평화로운 그런 광주에서의 독립적인 치안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기가 정보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광장으로만 오면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거기서 서로의 그 자발적인 어떤 도움으로 모두의 아픈 점들을 갖다가 같이 나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광장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5.18의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동세상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희망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광주 정신이고 네. 그 광주 정신에 발현됐던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일상들과 사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우선 5.18 때 어떤 일상들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5.18을 넘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광주 정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희망을 품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쭉 하셨고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응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기념사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단지 지금 품고 있는 광주 정신을 우리들만이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청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우리 산자가 따르는 일은 이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네. 실천적으로 확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렸거든요. 이것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주가 대한민국의 광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광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마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정과 또 확인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이 광주 정신의 확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중심에 진상규명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네. 이제 의지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0주년이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또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방금 평론가님이 설명하신 광주 정신, 또 기념사에서는 5월 정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인상 깊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5월 정신이라는 건 이제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갈망, 그다음에 폭압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희생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같은 정신은 뭐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지켜야 될 가치라고 봐요. 근데 네. 다만 이게 무슨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청교도 혁명, 과거에 어떤 혁명 같은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이제 후세들이 계속 가지고 가는데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이거를 후세에 계속 이렇게 기념하기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있다. 뭐냐 하면은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진상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결자해지를 가야 되는데 진상 규명부터 아직 확실히 안 됐어요. 당시에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헬기 탄원은 있었는지 정황 증거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진상조사위가 꾸려져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화합을 한 다음에 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어떤 처벌이 아니라 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광주에서 대구의 의사들이 많이 이제 자원봉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신 것도 다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5월 정신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또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 지도부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오후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장소가 전일 빌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일 빌딩은 그 자체가 역사적 기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8층 이상 되는 그런 빌딩인데 입사각이 거의 45도 이상으로 내려꽂히는 탄원들이 150여 개가 있어요. 네. 그 정도 높이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그 건물이 없어요. 전일 빌딩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당시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탄원이 내려꽂혔다는 것은 헬기에서 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그 탄원 자체가.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해서 이득을 챙긴 그 당사자가 자신이 그런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헬기 사격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5.18에 대한 폄훼이고 네. 그 5.18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온갖 그 권력과 이해를 누린 자들의 가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NS에서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경악을 했는데 5.18을 폄훼하는 자가 나쁘냐 5.18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세칭 자기가 보수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을 폄훼하는 그 말을 한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그 말 자체도 너무나 끔찍한 문제지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5.18을 일으켜서 네.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결국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그걸 폄훼하고 있는 거거든요.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폭동이라는 말도 AF 당시 그 AF 통신의 AP 통신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뭐 약탈,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이 한 건이 없으며 심지어 가게 주인이 없었는데도 물건을 가져오면서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의 그 최고점, 시민의식의 최고점을 보여줬던 게 광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폭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폭동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갈취한 그런 이득이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규명하는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전일 빌딩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빌딩은 이제 이름을 전일 빌딩 245로 바꿨다고 합니다. 245개의 탄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진상 조사,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민주당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 평론가님께서 언급하신 5.18 관련 여러 폄훼 발언들, 소위 우리가 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같은 발언,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좀 극렬하게 나왔던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 같은 여러 발언들과 관련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폄훼와 모욕 발언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도부 오늘 이곳 이제 그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서 5.18 국립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극우 보수층과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선긋기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극우 보수가 됐건 뭐 극좌 진보가 됐건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쪽에 있건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될 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탄핵 이후에 지금 보수 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괴멸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보수 유튜브 아스팔트 보수에 지나치게 기대면은 있는데 중심을 잡고 바로 서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늘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거고 네. 역사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런다고 이거를 가지고 해서 뭐 특정 보수층과 선긋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각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쭉 보거든요. 무슨 뉴스가 있나. 그런데 언론사마다 오늘이 5.18 40주년인데 네. 이거를 다루는 그 관심도에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가 역사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해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모두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입장문을 발표해 사과하면서 국민 보통의 시선 그리고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그 자신이 약속한 대로 좀 제대로 된 협조를 해서 실제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살에 대해서 인정하고 학살을 기억을 해나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새로운 성취나 도전의 자양분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학살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고 학살 당사자를 옹호하는 그런 식의 그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법이 이제 준비 중인데 통과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오늘의 한 얘기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참 아쉬운 면이 오늘 그 꼼꼼하게 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16일자 네. 발표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자유당 시절에 민자당, 민주자유당 시절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5.18 관련해서 그 민주화 운동이란 규정도 제일 처음 했고 그런 법도 제일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일 먼저 또 당사자들을 갖다 단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작업들을 또 유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어설프게 함으로써 결국은 진상규명의 길을 다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당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만천하에 드러내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충 뭐 해인사로 가서 뭐 직거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용인했었고 그 이후에 그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여소야대인 그런 국면이 되어서 더 많은 의원을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지금 그 민자당이 결정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런 형들이 나와서 수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면을 하게끔 그 정치적인 해결이 없으면 의회가 굴러가지 않게끔 그런 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우리 이런 사실은 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식을 같이 한 분들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어떻게 지만원 씨를 데려와서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갈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진상규명,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지난 12일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높고요. 민주당 전남과 광주 지역의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요. 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역사 왜곡 처벌 강화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겠다 등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데 사실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5.18 특별법이 원래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었는데 뭐 진상조사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의 협조가 제대로 야당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는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진상조사위가 인제 겨우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된 권한이 있고 일종의 강제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위의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를 내가 참고인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형사상 범죄 혐의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까 말씀하신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통합당의 협조 여부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서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했으면 진상을 밝히는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럼요. 실제로 그 지금 의회의 권력도 완전히 그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어떤 그 떼쓰기를 갖다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그 100석 정도의 그 세력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권에 대한 도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상식적인 다수의 그런 특히나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용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미래의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 이것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라는 것, 정치권에서도 꼭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